네 분은 주식이나 혹은 코인이나 이런 류의 투자를 좀 하시나요? 네. 그 톤으로 성공적이지 않다는 건 제가 잘 알겠습니다. 우울한데 약간? 그럴 리가 없는데 박쥐가. 네, 오늘도 눈이 좀 붓지 않았어요? 제가 주식을 1년 정도 이제 했거든요. 1년을 쭉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나는 어떤 스타일 이런 게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한 방을 노리는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플러스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빼세요. 기다리면 파란불이 됩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나요? 지금 당신이 울리고 있는 수익은 우연입니다. 그럼 저는 그 돈은 없는 셈 칠게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기부했다. 나 줬다 생각나요. 더 좋은 사회를 위해 내가 기부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이런 거를 할 줄도 모르고 아까 전에 첫 번째 사연과 마찬가지로 좀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네 분은 어느 정도 관련 지식이 있으니까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연 읽어보겠고 이번 사연은 신유진 변호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지혜갑 선생님들께 상담 문의를 드리고자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중학생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3년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저는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을 뛰쳐나와 서울로 올라온 것도 아버지란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은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연애하면서 큰소리 한 번 지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리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 없고 시댁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지만 사람 좋은 것 하나 믿고 결혼했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둘이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의 안색이 안 좋고 늘 멍한 표정일 때가 잦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조심스레 구슬러 보았습니다. 힘들게 입을 땐 남편의 얘기에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아놓은 돈 중에 절반을 코인에 투자해 모두 날렸다고 합니다. 코인은커녕 주식 투자도 모르고 살던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직장 지인들 꿰매 빠져 덜컥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요즘 조그만 아파트 한 채조차 우리 같은 서민들은 꿈도 못 꾸잖아요. 남편은 코인 한 방이면 다 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원망도 하고 울고불고 욕도 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져 알아 누울 정도였습니다. 알아듣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진짜 문제는 돈도 저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도리어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엔 본인도 얼마나 속상하겠냐 싶고 자기가 저지른 일이니 누굴 원망하겠나 싶었습니다.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싱글벙글 하고 있으면 제 속이 더 터졌겠죠. 근데 축 처져서 기운이 없는 모습으로 몇 달을 있는가 싶더니 요즘은 평소 즐기지도 않던 술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아이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아, 두어 달 사이에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전에 술에 잔뜩 취해서 실성한 사람처럼 전세금 보증대출을 받아서 코인에 투자하면 날린 돈을 몇 배나 되찾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있는 정 없는 정 모두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머리가 차갑게 식더군요. 저와 제 딸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셋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거라도 지키려면 제가 남편과 이혼해서 위자료로 받아 챙겨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남편이 본인이 말한 대로 대출이라도 받아버린다면 뒤늦게 이혼을 해봤자 저에게 오는 돈은 얼마 안 되지 않을까요? 지혜갑 선생님들 전문가 있으십니다. 여기. 네, 전문가시니까 저와 우리 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비트코인인가요? 모르겠네. 무슨 코인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코인 종류가 뭐 여러 가지니까. 왜냐면 비트코인이 최근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지금 시점엔 문제가 또 해결됐을 수도 있다.
뜻밖의 해결. 아니 아까 전에 분명히 성공을 하더라도 상의를 안 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랬던 분이. 우량 코인은 비트코인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흑자를 보셨을 텐데. 뭐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코인을 산다는 것도 이게 이제 얘기를 안 하게 문제인 게 만약에 얘기를 해서 야 이거 코인 진짜 이거 괜찮다는데 한번 해볼까 이러면 만약에 이 사연자분도 그럼 한번 해보자 라고 했어. 그러면 둘의 책임이니까 맞아요. 책임도 맞아요. 나눠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그거를 혼자서 막 어디 뭐 쇼핑하는 데 쓰고 뭐 여행 가는 데 쓰고 이러려고 몰래 돈을 빼서 썼다고 하면은 말 안 하고 뭐 쓴 게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런 코인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내를 설득을 해가지고 만약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책임도 반반 나눠지는 그럼.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물론 아내들이 대부분 오케이 안 해주지만 협의해가지고 아내분이 오케이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그런 집들은 잘 안 싸워요. 망해도 잘 안 싸워요. 망해도 또 둘이 같이 갚아 나가자. 밤에 둘이 같이 누워서 한숨 쉬면서 아, 어떡하지? 흘리면서. 근데 이게 혼자 한 명이 이러면 한 명은 배신감을 느끼죠. 근데 저는 술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직장 그만두고 갑자기 전세 보증 대출 받아가지고 코인 넣어야 되겠다. 이 얘기 하는데 머리가 작게 식더군요 하는데 저 이 느낌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갑자기 등골에서 이제 참게 이렇게. 이 느낌은 약간 이런 거거든요. 뭔가 진짜 잘못됐다. 내가 이 상황을 탈출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생존 본능이 발동이 된 거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이 사람이 기운이 처져 있고 남편이 뭐 그런 건 알겠는데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회사를 하나 더 다녀도 모자랄 뻔해.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두죠? 그러니까. 퇴직금이 필요했을까요? 투자 때문에. 제 추측입니다. 무서워. 소름. 퇴직금으로 설마 또 코인을 한 건 아니죠? 소름. 그다음 바로 생각했는데. 근데 만약에 퇴직금으로 이상한 짓을 했으면 여기 사연에도 분명히 썼겠죠. 퇴직금으로 또 날려가지고 전세 보증 대출 얘기한 거 아니야? 설마. 만약에 그랬으면. 아니야, 근데 이게 퇴직금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랬으면 사연자분이 몰랐을 수가 없죠. 퇴직금은 뭐. 아니면 퇴직금을 땡겨가지고 썼나? 아니야. 여기에 써있지 않은 거는 우리가 너무 불행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근데 어쨌든 이 전세 보증 대출 받아서 코인에 투자하자라는 말. 이거는 글쎄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일단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모아놓은 돈 중에 절반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나마 있는 돈 중에 뭐 절반이든 다든 있는 돈 갖고 한 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진짜 대출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이거 시작되면 진짜 끝나는 겁니다. 진짜 큰일 나요. 그러면 이제 지옥행 열차에 탑승이 된 겁니다. 돌아올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이 저는 되게 중요한 시기다. 네, 맞아요. 이혼을 하든 뭐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하든 딱 기로에 서 있다.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전셋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남편이 중간에 딴짓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있죠. 이혼을 하시든 안 하시든 일단 이혼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를 여기다가 걸어놓으면은 뭐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찾을 수는 없게 되니까. 그리고 어쨌든 가압류를 해두시면 되겠다. 압류. 요거는 뭐 이혼을 할지 말지랑 상관없이도 이 보증금만큼은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압류는 빨리 당장 오늘 하셔라. 이혼 뭐 소송이나 이런 거 전제 없이 이렇게 가압류를 걸어놓으면은 뭐 기간이 있어요? 가압류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거예요. 원인으로 그럼 예, 그렇죠. 소송은 제기해야 돼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가압류를 보증금 말고 그냥 부동산에다 했다고 칩시다. 이 부동산에다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남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가압류를 해놓고 소송을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안 해. 그러면 난 이 가압류가 싫잖아요. 이거 어쨌든 간에 내 명의로 된 재산인데 이것 때문에 서로 팔 수도 없고 그러면 본안 소송을 제기해라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본안 소송을 제기를 안 했다 그러면 가압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예 가압류라는 거는 내가 곧 본안 소송을 이런 이유로 본안 소송을 제기할 건데 이 본안 소송에서 이겼을 때 이 재산을 집행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본안 소송 제기해서 기간이 한 1년, 2년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 재산을 처분할까봐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거를 본안 소송 때까지 잠시, 임시
임시 처분이라고 하거든요. 그 거짓가짜 임시라는 의미니까. 임시로 네. 묶어두는 정도의 그런 걸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이혼이라는 본안을 전제하고 있지만 그거를 제기를 안 했을 때 법원에서 갑자기 가압류 취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거 안 하면 떨어져 나간다 그냥.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전세 보증금이잖아요. 네. 전세 보증금은 채권이에요. 부동산이 아니라 네. 이 채권이기 때문에 전세 이제 기간이 끝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사람 전세 집주인이 이거 가압류가 돼갖고 내가 당신한테 돌려줄 수가 없다. 이런 절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집주인도 이 가압류가 한번 된 거를 내가 받아봤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한테 돌려줬다가는 내가 혹시 나중에 크게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공탁을 해두는 경우가 있죠. 네. 아무튼 뭐 가압류를 둬라라고 해서 지금 빨리 좀 해야 될 오늘, 것 같아요.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아까 물어보신 그거만 이제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은 네. 가압류가 된 경우에 가압 집행이 되고 3년 내에 그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임대차 기간 보통 2년이니까 그 뒤에 이미 다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일단 그래서 이혼을 하시든 안 하시든 이건 해야 되겠네요. 오늘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이거 진짜 이거는 1번. 오늘 오늘 가압류는 오늘 바로 가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은 약간 이혼을 하시는 게 나을까요? 뭐 어떻게 우선 생각하세요? 그 전에 아까 아, 네. 지금 이 같은 경우에 그 어떤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고 네. 얼마 전에 이게 부부 재산 계약에 대해 상담하러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부부 재산 계약을 한다면 그건 이제 혼인 신고하기 전에 부부가 부부 재산 계약을 하고 그 등기까지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강남 20억짜리 아파트 남편이 해오는데 결혼하자마자 이걸 나랑 공동명의하자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난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안 해? 공동명의 안 해? 그쵸. 됐어. 결혼하지 마, 결혼 안 해. 신땡땡 변호사님은 가능하죠. 네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은 불가능하니까. 결혼은 공동명이다. 네, 그걸 이제 공동명의로 안 하고 보존하는 방법은 부부 재산 계약으로, 그러니까 그 남편 명의지만 처분할 경우에 뭐 매매, 임대차, 전세, 뭐 근저당, 그죠? 대출, 근저당 설정 등을 할 때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등기를 해버리면 못하죠, 이거는. 남편 대출 받거나 이런 거 자기 혼자 못하니까. 아, 근데 이런 거를 원래 많이들 하나요? 부부 많이 안 재산 하죠. 계약. 많이 안 하는데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아, 아니 공동명의도 안 해주는 놈이 무슨 등기 근저당을 거기다가 할 경우에는 뭐 그런 등기를 해주겠어요? 아니 이 개념 자체가 너무나 생소해서요. 그치. 부부 재산 계약이라는 게 그쵸, 처음 예. 들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공동명의도 안 해주는데 결혼 전에 거기다 등기를 올려놓는다? 안 할 것 같아. 그거 안 해주면 이혼해야죠, 뭐. 어쨌든 그러니까, 부부 재산 계약이라는 게 있다. 그렇죠. 그걸 미리 등기를 안 등기할 해놓으면 때는.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부모님이 주신 재산 이런 거는 네 마음대로 하는데, 야, 이건 우리가 사는 집이지 않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걸 처분할 때는 내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해둘 수 있는 거죠. 아. 네 거야, 그거 네 거 맞아. 네 거 맞는데. 치사해. 예. 뭘 네 거야? 나는 내 거 아니면 못 살아. 예. 시원하게 내 걸로 해주라. 이 사람이 저기 뭐 늘 도박의 습성이 있거나 그죠? 저는 뭐 주식, 뭐 비트코인 이런 거는 그 자체가 이혼 사유라고 봅니다. 저는 네. 아, 그러세요? 주식도요? 주식은 도박이죠. 정말 주린이로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네. 주린이. 이게 뭐죠? 주식 주식 어린이. 아, 그건 뭐 이혼 사유죠. 그거는 이제 주식도 네네. 와 오늘 또 새로운 걸 알았다. 주식은 이혼 사유다. 와. 박지희 씨는 이제 결혼도 하는데 이혼 사유를 먼저 안고 시작을. 그러니까요. 네. 아, 심지어 아까 전에 그 뭐 몇 년 만나다 헤어지면은 이혼이라고. 연애가 2년이면 사실은 아닌가요? 그건 황혼 이혼이죠. 저도 그럼 이혼녀입니다. 4년 만나면 이혼하고. 아까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아니 그래서 어떠세요? 두 분은 그냥 이제 변호사로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이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못 살지 않을까 이 정도 되면.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일도 열심히 하고 모든 재산을 아내분 명의로 해놓고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놓고 남편분은 그냥 신용카드만 하나 받아서 쓰고 다닌다는 약속 하에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이 한 잘못이 있고 남편도 스스로를 뭔가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맞아.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뭐 계속해서 막 투자하자 그러고 뭐 이러면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네. 특히 진짜 이 대출을 받자고 하는 타이밍이 네, 많이 왔다. 그렇죠. 이분이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계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남편분,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뭔가 정신과 가서 치료 같은 거 어. 좀 받으면 그래도
뭔가 예전에는 그래도 둘 다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살고 뭐 돈도 꽤 모으고 딸도 이렇게 중학생 될 때까지 잘 키우고 이랬던 분위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은 좀 주면서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저는 뭐 코인에서 더 이상 이제 진흥의 가능성이 없다. 아 진짜 벌써 묻어야 된다. 이제. 아니 이제 사람이 코인하는 사람 다 묻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악플 달아주십시오. 코인 하시는 분들 일어나십시오. 네, 주식은 악플 이혼 사유다. 받습니다. 주식은 이혼 사유다. 코인은 묻어야 된다. 아, 근데 살면서 네. 이 특히 남자들은 한 번쯤은 이런 실수들을 저도- 하잖아요. 한 번쯤은. 다도박. 남자들이 그렇다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한 번도 투자 같은 거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건 범죄니까 그죠. 그런 건 안 하거든요. 네. 투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악플 받습니다. 남의 돈을 꽁으로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불로소득이다. 그렇죠. 뭐 왜 돈을 꽁으로 먹는데? 절도 강도에 준하는 거죠, 그 정도면. 네. 네, 정말 많은 악플이 예상됩니다. 네. 네, 대한민국의 거의 금융권에서 들고 일어나잖아요. 이 형이 이렇게 된 김에 전문가시니까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요. 손모가지를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 손모가지를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거 안 고쳐집니다, 이거는. 이건 뭐 외도보다 더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땀 흘려 돈 벌 생각이 애초에 없는 분 아닙니까, 그죠? 아. 예. 네, 코인 한번 텄다가 이제. 신유진 변호사님 어떠세요? 아주 큰 돈 말고도 조금,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투자를 하시던 분들,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번 당하고 뭐 두 번 당하고도 있지만 꼭 그렇다고 반드시 이혼까지 해야 될 건 아니다. 그렇지만 돈은 지켜야지. 돈은 잃으면 안 되죠. 돈은 잃으면 안 되지만 사람을 잃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일단 가압류 해놓고 사실 이 사람이 지금 뭐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또 신용으로 돈을 뭐 제2금융권이든 어디든 돈을 더 끌어 쓴다. 그러면 정말 뭐 이혼 사유고 더 이상 뭐 뒤돌아볼 여지는 없지만 이 아내분이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 얘기를 괜히 꺼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외롭게 자랐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버지의 어떤 폭력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을 뛰쳐나왔고 서울로 올라와서 뭐 가족과는 거의 연을 끊은 것 같아요. 이 남자를 만났을 때 사람 하나 좋은 거 믿고 결혼을 했다. 근데 이 남자가 그냥 그대로 여기서 바로 이제 돈 때문에 탁 끊어진다면 좀 다시 한번 이제 외롭고 이제 끊어진 어떤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면 때문에 이 지금 사연자분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의지 그런 게 아직은 없지는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머리가 아무리 차갑게 씻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이상 잃지 않게끔 하는 거랑 별개로 영 이 사람이 돈적으로 미덥지가 못하고 당분간 이 사람이 돈을 만지는 일이 싫다라고 하면 뭐 신용카드 주고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또 어디 가서 빚을 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신용카드 우리나라 법제도로 한도 50만 원. 법제도 아니 이 사람이 신용대출 받아올까 봐. 그러니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그냥 가서 뭐 사채 지인들한테 네, 받아올 수도 그럴까 있고 봐.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제도로 이 사람을 금치산자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한정. 아유 요즘에 일이 명의가 바뀌었네요 이게. 아니 근데 금치산자가 되면 그 취직이나 이렇게 가능한데 안돼. 잠깐 바보로 두는 거지. 와 두 분 너무 잔인하시다. 잠깐 바보로 두는 거지. 손을 자르라 그러질 않나? 정말 미치겠네. 금치산자 되고 손 잘려서 땅에 묻혀야 돼요 지금 우리 솔루션대로. 너무하다 정말. 할로윈 특집인가요? 좋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냥 가압류하고 이혼하고 그 외에는. 왜 금치산자 잠깐만. 그렇죠. 금치산 요즘 일이 그러니까 뭔가 바뀌었는데. 그거 말고 뭔가 더 신박한 조언을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저는 조언해달라니까. 왜 너무 금치산자 생얼해 못해서. 주셔가지고 난 너무 좋은데. 금치산자로 묶어라니. 정말. 차라리 이혼이 쉽겠어요. 이 남편분 입장에서도 이혼 당하는 게 덜 비참하다. 이혼이다. 이분이 40대 중반이라고 했는데 네. 중학생 딸이면 적어도 뭐 한 30대에 결혼했겠죠. 15년 그저 그 언저리는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 전세 계약을 단독 명의로 하게 냈을까요? 아 남편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재산이 이제 아내 명의로 된 것도 있겠죠. 없을 것 같은데 그거 있으면 다행이고 그죠? 근데 이 상황 보니까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성년 후견인 제도로 남편의 이제 경제력을 어떻게 빚을 내도 책임이 없어요. 이게 되게 좋아요. 아유 이게 좋은 건데. 아 정말요? 이 사람이 만약에 어디가 빚을 내도요?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무능력자.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아니 5살짜리 꼬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뭐 계약서에 백날 사인하고 와도 아니 그럼 왜 살아 대체?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 그렇게 된다. 계속 그렇게 잠깐. 되는 게 아니라, 잠시만. 지금 너무 미안해서 그래. 저희 집 강아지도 그 이상의 권한이 약간 있어요. 강아지 능력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잠시. 아니면은 이제 한정치산자는 내가 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통장도 만들 수 있어. 내가 같이 가면. 내가 같이 가면 통장도 만들 수 있는데 혼자 가면 못 만들어. 아니, 근데 그거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법원에다 신청을 하면 되죠. 그냥? 네, 멀쩡한데? 법원에다가 멀쩡하지 않잖아 이 사람 지금. 지금 맨날 술에 빠져 있고. 멀쩡하지 않아. 근데 그럼 이렇게 금치산자나 이런 한정치산자를 이렇게 딱지를 붙일 때 본인 동의하에 되는 건가요? 공인 아니고 법원에서 이 정도면 한정치단자다. 법원 판사님들이 다 엄 변호사님을 비슷할 거 아니야. 선고를 당장 내려야겠다. 하루가 급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판사님들이 저 같다고 하는 거는 땅에 묻어라. 법관에 대한 이런 거. 모독인 것 같고요. 네. 법관에 대한 모독. 예.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치산자라는 게 치산, 재산을 다스리는 게 금지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만. 한정치산자는 치산, 재산을 다스리는 게 제한된 사람. 한정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2011년도에 바뀌었는데요. 이름이 성년 후견인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 제도로 이제 바뀌었는데 전 그 말이 더 비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예전에 금치산 선고를 받고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으면 2007년 말까지 호적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호적부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호적은 세트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그죠? 호적에 금치산자 이렇게 딱 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 근데 그렇게 되면 아빠가 장남인데 미혼인 고모가 금치산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결혼하거나 뭐 할 때 그걸 다 띄워서 내고 이러다 보면은 그 자체가 낙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할 때 그걸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 게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제3자까지 다 드러내는지 않게 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호적제도가 가족관계 등록제도 바뀌었고요. 네. 2011년도부터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거는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그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개념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2008년부터 호적이 없어졌으니까 그게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되는 건 아니고 후견 등기부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 누구나 못 띄워보는 거죠. 볼 수가 없구나. 그쵸. 이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혹시 모르니까 이걸 이렇게 신청을 해서 만약에 법원에서 이렇게 받았어요. 이거 나중에 풀 수 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이 멀쩡히 사안은 없다. 마음은 금치산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실무상 금치산 선고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변호사님도 그죠? 근데 왠지 저도 손모가지 자른다는 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거 뭐 손모가지를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작두를 자른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이제 지금 비한정 후견인이라고 그러는데 낭비자. 재산을 막 탕진하고 낭비하는 사람에 네. 대해서 도저히 이 사람이 더 이상 재산을 낭비하면 안 된다. 네네네. 예를 들면 이제 약간의 정신적으로 그게 원래는 이제 치매 증상이 오는 이제 노인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재산을 어디 계속 기부하고 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라고 이제 예로 나오죠. 이제 책에 교과서에 낭비자라는 개념도 있어요? 낭비자 있습니다. 네. 그 낭비자가 되면 그 사람의 기부나 뭐 투자나 안 돼요, 뭐 이제. 그런 게 이런 걸 해놓으면 묶어놓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어디 가서 다 사인하고 와도 법적으로 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괜찮다. 이거 내가 알았어야 됐네. 언니 결혼 전에 낭비자로 딱 해놓고 알고 있었어야 됐네. 되게 중요하다. 그럼 언니가 여기 안 계셨어요. 그럼 취직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취직 못하는 게 많았죠. 낭비자도 취직 못해요? 인정 공무원도 후견인이 되는 못하고. 건데 낭비자라는 예시고 이 사람이 법률적인 어떤 그런 서명을 할 때 후견인이 필요하죠. 그러면 안 되겠다. 결혼하자고 하는데 그럼 널 금치산자로 해야겠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좀 극단적이긴 했지만 극단적이긴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있다. 왜냐면 이제 더 이상 빚을 내고 그럴까 봐. 맞아요. 그러면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되게 좀 심각한 얘기긴 하거든요. 피한정 후견인 저는 적극 일단 권유드립니다. 그럼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이혼을 했잖아요. 또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볼 때 뭐 그런 생각도 해요. 이혼을 안 했어도 그럭저럭 잘 살았겠지 뭐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이 더 행복했겠지만 그냥 이혼 안 하고도 나름 행복하게 살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냥 모든 건 선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도 이혼 안 하시고 남편분이랑 뭐 그럭저럭 원만하게 해결 보고 어떻게 사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그냥 길이 주어지는 것 뿐이다. 그리고 어느 한쪽은 진짜 O, 어느 한쪽은 X 이런 거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게 더 좋을 것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혼하고 따님이 있습니다. 40대 중반이시고 40대 중반이시면 거의 저랑 비슷한 나이예요. 딸과 함께 이제 둘이 뭐 즐겁게 잘 살 수도 있고 혹은 남편분이 뭐 이제 좀 마음을 고쳐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뭐 어느 방법을 선택하시든지 선택의 문제지만 저는 지금이 너무 중요한 시기라는 거는 이제 믿어 의심치 않는 게 제가 너무 비슷한 과정을 봤기 때문에 요 포인트를 여기서 어영부영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약간 큰일 나게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진짜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시작한다거나 근데 이 시기를 아내분이 그냥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렇게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아내분이 이제 가압류를 딱 해놓고 남편한테 이혼할래? 아니면 내가 봤을 때 너 아무리 정상이 아닌 것 같으니까 당분간이라도 내가 너의 후견인으로 있지 않으면 난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혼할래? 아니면 성년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한정치산자 잠깐 할래? 예를 들면 남편이 내가 그러면 너랑 이혼하는 건 싫으니까 그렇게 한정치산자라도 되겠다. 요 정도 마음으로 완전 납작 엎드리면 다시 살아도 된다. 남편분이 그 정도 마음이면 사실 사고 칠 우려는 없다고 봐야죠. 그래도 해야 돼. 그래요? 일단은 신청을 해. 왜냐면 경고성이 중요해요. 남편도 처음에는 겁먹다가 아내가 신청도 안 하고 괜히 이렇게 이것만 하면은 또 이제 슬슬 내가 이렇게 죽어만 살 수 없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신청만 해놓고 조금 이제 시간도 벌고 나중에도 네. 이런 막 유혹에 시달릴 때 유혹에 막 주변에 있을 아내가 때 또 나를 맞다 그럼 나 또 금치 산다든지 이렇게 또 순간적으로 정신이 딱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법적인 거를 반드시 그거를 이제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라라는 것보다도 액션을 취해놓는 것으로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혼 소송 했다가도 다시 이제 취하고 다시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한번 액션을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그냥 뭐 허지부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했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는. 근데 남편분이랑 같이 사실 거고 진짜 정신 차려가지고 남편분 설득해서 잘 사실 거면은 지금 이 정도에 우리가 말한 금치산자를 자꾸 한정치산자. 말하니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 정도의 큰 마음을 먹지 않으면은 그냥 어영부영 가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혼을 하시던 선택을 하시던 그건 이제 우리 사연자분의 선택이지만 어떤 이렇게 좀 큰 마음은 딱 먹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뭐 실무에서 말씀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 이게 후견 개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거를 법원에서 결정까지 받는 걸 떠나서 그런 심판을 하는 액션 자체를 해보라는 거지. 이렇게 당연히 이거는 그 사유입니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이 정도 액션을 보여줘야 남편분도 좀 정신을 차릴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긴 들어요. 이 남편한테 북한에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이요? 예, 노동교화형 이런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코인하고 이런 분들 그게 뭐예요? 노동을 해서 교화시킨다는. 아, 국회에다가 노동교화형 제도를 도입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촉구합니다. 윤석열 밑으로 보내서 120시간씩 일시키고 이런 거. 이혼에 대한 문제는 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겠지만 남편분의 본인 스스로 이제 교화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것도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술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둔 상태에다가 대출받아서 코인 투자하자라는 얘기까지 꺼낸 거 보니까 이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둘이 맞벌이 하면서 살았던 시절에 내 남편이 어땠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같이 좀 답이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뭔가 치료를 받고 이제 이런 뭔가 코인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만 있다면 네, 그렇다면은 뭐 우리 사연자분도 지금 경제력이 좀 되시는 것 같으니까 맞벌이를 계속 해오셨다고 하면 네, 그런 부분 뭐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전세 명의 바꾸시고 네. 그 전에 가압류 하시는 거. 갑자기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좀 되게 안타까운 포인트인데 어떻게 지금 집 한 채 사기 되게 어렵잖아요. 서울에서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엄 변호사님이 이제 뭐 불로소득을 노리는 거는 뭐 좀 안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내가 진짜 땀 안 들이고 노력 안 들이고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는 절대로 만질 수 없는, 살 수 없는 집이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이제 한 번씩 다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 포인트에서는 이 마음이 이해가 안 가진 않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쭉 이렇게 지금 밟아온 과정을 보면은 엄 변호사님 말씀이 정확한 게 이거는 도박하는 길이거든요. 적정한 투자도 아니고 뭐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도박에 빠지는 과정이 딱 이렇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진짜 도박으로 가신 건데 사실 도박은 중독되면은 치료센터 들어가고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분도 그런 도박 중독이나 뭐 이런 중독센터에 들어가서 사실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손문선 아나운서님께서 이렇게 이 남편분이 조금 마음의 심리 상담 및 치료 이런 것을 좀 관련한 또 뭐 유튜브 채널 이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남성분들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남편분의 입장을 그러니까 이해를 이렇게 이해를 할 해야 되나 수밖에 봐요. 없는 네, 여러분, 그런 마약남이라는 채널 갑자기 아니 딱 들어보니까 맞아 그렇지 이런 남자들이 좀 그런 유튜브도 좀 보면서 좀 마음을 달래볼 필요도 있겠다. 마음이 약한 남자들의 이야기여서 마약남이거든요. 그 이상한 마약이 아닙니다. 그 이름 바꾸기로 하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양남으로.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중요한 시기에 계신 분의 사연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제 뭐 우리 민법 이제 826조 1항을 보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협조 의무에 저는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는데 그렇게 막 그런 표현 말고 아예 구체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등등을 처분할 때는 서로 뭘 해야 된다, 협의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민법을 개정한다면은 그런 내용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두 사연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세부적으로. 네. 부부 재산 계약을 그런 차원에서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뭐 이혼을 할 때 어떻게 나누냐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해 보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부부는 서로 충분히 사전 협의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부부 재산 계약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너무 계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의 방법으로 두 사람이 평생을 꾸려 나가야 되는 게 결혼이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사연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은 이메일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가지고 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지금 저희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이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고 또 사연 보내주셨던 분들도 추가적으로 뭐 상황의 변화나 궁금한 점 생기면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또 얘기 나눠보고 해결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